진정한 공포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라는 얘기가 있다. 서울중앙경찰서의 오경석 경사가 초임 숙련 때 겪은 사건이 바로 그랬다. 그것은 1980년 겨울 어느 날 새벽 3시경 강원도 인제경찰서 상동 파출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 농담이에요. 라면 하나 더 끓일까요? 난 됐네. 속이 안 좋은데. 됐어요. 찻소리가 나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무슨 일인가 싶어 두 사람은 바깥으로 나왔는데 아유, 살려주십시오. 저기, 귀신. 뒷좌석에 손님이 여자 손님이 있는데 여자 손님이 참 처참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눈은 부리고 있고 얼굴, 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양손에는 머리카락을 한 줄 주고 있더라고요. 참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서로 옮겨놓고 형사에 적발하게 됐습니다. 어이구, 깨끗이 닦고 노니까 상당히 미인이네요. 그런데 검시관의 말은 뜻밖이었다. 사망 시간은 어젯밤 10시경이고 사인은 약물 중독입니다. 농약이요. 어젯밤 10시경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도착한 게 새벽 3시가 다 돼서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그 택시기사 5시간 동안 그 시체를 싣고 다녔단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저씨, 도대체 어제 그 여자 몇 시에 태웠어요? 시체가 지발로 혼자 저벅저벅 걸어서 그 택시를 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아저씨가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죠. 어젯밤 9시경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손님이 없더라고요. 아이 젠장할. 날씨가 쌀쌀하니 이 손님 구경을 못하겠구만. 어서 오세요. 어디로 오실까요? 양구에. 양구요? 아유, 양구는 미터기로 가기 좀 그런데 올 때도 빈차로 와야 되고. 알았어요. 이 얼굴이 파리한 네. 게 아주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이 양구까지 가자는 말 말고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배가 좀 나온 게 임신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양구가 집이신가 보죠? 상당히 우울해 보이시네요. 하긴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결혼은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됐죠. 그런데 양구로 넘어가는 가 1위를 지나갈 때쯤이었어요. 틀어도 괜찮지요? 역시 노래는 뽕짝이 최고요. 안 그래요? 어디 갔지? 그래서 허겁지겁 양구 경찰서로 갔죠. 마침 양구에 다 갔으니까. 근데 양구 경찰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건 발생 장소가 인제경찰서 관내라서 그렇다니까요. 관할 경찰서 가서 신고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아니 원칙이 뭐고 저는 못하겠어요.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저걸 싣고? 어차피 이 차는 인제로 들어가실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가시는 길에. 아니 그렇지만 이 여자는 양구로 오는 여자였다니까요. 아 나 참 미치겠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사건이 터져서 다들 출동 중이고 자신도 경찰서를 뜰 수가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순경의 간곡한 청을 택시기사는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일단 병원에서 사망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는 인제로 돌아가서 인제 경찰서에서 하라고 하는데 참 미치겠더라고요. 시체를 싣고 가자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렇다고 시체를 어디다 딴 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무사히 인제에 도착해서 파출소 부근에 왔을 때였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무튼요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 다니까요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택시 운전수가 얘기하는 걸 봐서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경찰서로 가야 되지만은 일단 파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보고서를 쓰고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고서를 쓰려고 앉자 오승경은 난감했다. 여자는 누구이며 시체가 살아나서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한단 말인가.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선배님? 아유, 어떻게 써야 될지 난감한데. 완전히 안 죽은 걸 죽은 걸로 오진한 거지 뭐.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해요? 에휴, 생각만 해도 흡사하네 그냥. 그래도 농약을 마셨는데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을까? 여자가 양구로 가자고 했다면서요? 양구로 가고 싶었는데 인제로 돌려보니까 그게 싫어서 구실이 된 거 아닐까요? 아저씨도 참. 아저씨까지 왜 이러세요? 아이 참. 아저씨, 저 가방 좀 갖다 주세요. 예. 하도 정신이 없어서 다 잊어먹고 있었네. 저거 그 여자 핸드백이에요. 뭐야? 유서인가 보네. 근데 뭐 세 통씩이나 돼. 경찰관님께? 선배님, 읽어보시죠. 보고서도 써야 되는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유서를 3통이나 남긴 것일까? 그것도 경찰관 앞으로까지. 여자의 신원과 자살 동기를 밝혀줄지 모르는 유서는 이렇게 시작됐다. 경찰관님, 저희 남편에게 죄의식을 갖게 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미쓰리 날이 갈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 자꾸 이러지 마세요, 사장님. 여자의 이름은 이정희. 양구의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21살의 어린 아가씨였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강원도 양구의 공사 현장에 파견 나와 있는 건설회사의 사원이었다. 정희야. 오빠! 일하다가 여기 웬일이에요? 점심시간이라서. 네, 밥은 먹었어요? 너는? 먹었어요. 객지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얼마 후부터 두 사람은 동거하기 시작했다. 맛있죠? 맛있겠다. 잠깐 동안의 행복.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불행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것이었다. 아, 사장님 참 미쓰리, 내가 반지 하나 해줄까? 됐어요. 빨리 따라오지 못해? 빨리 와! 응? 길 닦으러 간다더니 길은 안 닦고 개집질이야? 어떤 년이야? 나 짝 좀 보자. 어? 아줌마 왜 이래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운 년들. 찬압할 것이지 왜 남의 남편은 꼬들겨? 누구야? 내 남편한테 바람 넣은 년이 너야? 호라, 네 년이구나. 어? 야 이년아, 어? 나이도 어린 년이, 어? 어디서 서방질이야 이년아? 어? 야 이년아, 어? 남의 가슴에 먹고 너는 말짱할 줄 알았냐 이년아? 오늘 너 듣고 나갔다 이년아. 어? 아니 왜 그래요? 아유 좀 진정해요. 왜 그런가? 너 내 남편 옆에 두 번 다시 얼씬거렸다간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이년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자신의 남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남자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정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희 앞에 놓여진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녀의 뱃속에서는 이미 남자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미쓰리, 오늘 시간 있어? 어? 좋은 영화가 들어왔다는데. 자꾸 이러지 마세요. 놀고 있네. 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소문이 나면서 정희는 살기가 더 고달퍼졌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따로 있었다. 와, 일어나. 아.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의 결실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아 길러보려고 작정하고 있던 그녀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었던 명수의 속마음을 확인한 그날, 그녀는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만. 아니 근데 왜 택시 안에서 약을 먹은 거야? 아니 뭐 그때쯤 약을 먹이면 난자집에 도착할 때 죽겠거니 하고 마신 거 아니겠어요? 에이구 참 그 여자도 기구한 운명이구만. 에휴. 수가 3통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한 통이 남편이 자기 시신을 수습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구에 있는 남편을 연락을 해가지고서 시신을 인계했지만은 그 여자는 자기가 한 3, 4개월 같이 만나서 죽였을 뿐이지 뱃속에 가진 애가 내 얘기도 아니고, 응?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번쩍 떴습니다. 이정인지 뭔지 아는 여자는 맞는데요. 왜 아무 관계없는 제가 시신을 인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봐요. 임신 6개월인 여자가 자살을 했어요. 당신이 데리고 살았던 여자고, 그 더군다나 이렇게 유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당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젊은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참. 젊은이가 인수하지 않으면 그 여자 시신 면사무소로 넘어가요. 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연고자 시체로
나중에 그 해부용으로 병원으로 넘겨진다고요. 뭐 알고 하는 소리야 지금. 참. 그러면 2번 죽이는 겁니다. 2번 죽이는 거라고요? 제가 뭐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저씨들이 정말. 그렇거나 말거나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말 못됐네. 비켜란 말이야! 수고하세요 아저씨.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밤새도록 고민하더니 다음날 아침 자신이 정의의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나섰고 그렇게 해서 사건은 종결됐는데 오순경은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시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다.